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왔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주기함수라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y는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y는 fx를 주기함수라 하고 상수 p 중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fx 플러스 p는 fx랑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꼴이 나오면 우리는 무슨 함수다라고 이해하자고요? 무슨 함수? 주기가 얼마인 p인 주기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기함수를 실제로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주기함수를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표현하는데 얘를 x제곱의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여러분 지금 몇 컴마 몇이죠? 0,0이죠. 0,0. 근데 또 봐보세요. 선생님이 이번에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2,0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봐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을 계속 이 모양을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양들이 지금 계속 일정하게 뚜두두두두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주기를 판단할 때, 쌤, 주기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한 모양이 완벽하게 됐을 때 그 x에서 x까지의 요 거리를 갖다가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죠? 여기 길이가, 자, 선생님이 여기를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이라 할게요. 그럼 얘 주기가 얼마예요? 그렇죠. 주기가 2라는 겁니다. 뭐 또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럼 여기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과 얘를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어떠겠어요? 같겠죠. 그쵸. 주기함수라는 것은 내가 x값에다 넣으면은 우리 아까 방금 전에 p를 2라고 했고 x를 한번 1이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f3은 f1이다 하면서 f3은 f1이다. f3이 여기에 있는 건데 f1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모양들이 전부 다 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함수다라고 했을 때 주기함수는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여러분 주기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주기를 찾을 때는 어떻게 찾자? 한 모양이 완성될 때 그 x값의 범위,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주기함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왜 도대체 주기함수를 해요? 라고 하냐면 이 주기함수의 내용이 이제 삼각함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y는 sin x의 그래프와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거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원을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 원. 자, 원을 그릴 텐데 이번에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수치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을 갖다가 x, y라고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는 1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사인 세타는 1분의 y다 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자, 사인 세타는 1분의 y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 그럼 우리는 변수를 갖다가 누구랑 누구를 보겠다라는 거죠. y 값과 요 각도, 요 각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그럼 이 그림은 이제 자 이렇게 그릴 텐데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세타. 여기 이제 세타 값을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시킬 거고 여기에다 y 값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세타가 점점 커져서 90도까지. 우리 어저께 9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2분의 파이까지를 한번 조사해 볼게요. 2분의 파이. 여러분, 사인 90도 얼마죠? 사인 90도? 1입니다. 1. 근데 그게 아직 감이 안 온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 하는 거 잘 봐보세요. 자, 여기 세타가 0일 때는 얼마예요? 세타가 0. 그럼 얘 직선이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y 값이 얼마예요? y 값만 보세요. 각하고 y 값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오케이. 얘가 그래서 세타 값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30도 되면 어떻게 돼요? 30도 되면? 30도? 여기다 30 넣으면 되잖아요. 30 넣으면 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렇죠? 오호, 30도일 때 2분의 1이구나. 자, 30도를 6분의 파이라고 좀 쓸게요. 그래서 2분의 1. 다음 45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2. 다음에 60도일 때는 어떻게 돼요? 6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도가 되면은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돼서 90도가 딱 됐을 때 이 세타가 90도가 됐을 때 이 점은 어디가 됩니까? y 값이 1이 되겠죠. 아, 1에 도달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걸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 이제 그래프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린 항상 처음 보는 그래프 형태들은 다 일일이 점을 찍어서 선을 쫙 연결했잖아요. 얘를 일단 연결을 하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나와요. 됐죠? 이제 그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세타가 90도에서 90도를 조금 넘었다 해봅시다. 그럼 y 값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1보다 점점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180도가 되면 y 값이 다시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그쵸? 오호. 얘가 180도, 즉 파이가 됐을 때는 다시 0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180도를 좀 넘어가면 y 값이 어때요? 더 작아지죠. 0. 얼마에서 계속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270도가 되는 순간 y 값은 얼마가 돼요? 오호. 그래서 오호. 야야야. 여기가 2분의 3파이. 270도일 때는 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다가 270도를 또 좀 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오겠죠. 0. 그쵸? 그래서 오호, 2파일 때 0이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360도 여기를 조금 넘었을 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쓱 지우고 자, 봐보세요. 그러면 또 이제 360도를 넘어서 90도만큼 더 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45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450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 여기를 갖다가 2분의 5파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그럼 다시 360도에서 또 90도만큼 뚜루루루루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다시 y값이 0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가 다시 1이 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그럼 또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2분의 파이 90도만큼 또 가게 된다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값이? 오케이.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해들 되시나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주기 함수하고 모양이 어때요? 모양은 다르지만 그 패턴이 같죠? 같은 모양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 자, 선생님이 한 그림이 완성될 때가 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해놓은 녀석이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에 길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반대편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반대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세타가 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거꾸로 가겠죠. 그럼 y값이 점점점 줄어들었다가 거꾸로 갔을 때 90도만큼 가면은 얼마 나오죠? y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더 90도만큼 가면 또 증가했다가 얼마가 되죠? 0이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또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그래프가 계속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삼각함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죠? 그쵸? 함수란 녀석은 항상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역이 중요합니다. 1번. 정의역은 어때요? 정의역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정의역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치역.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y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갖는 y값은 얘가 아무리 커져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 1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 마이너스 1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는 일단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은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까지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세 번째. 책에서 서술되어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책에서 서술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빼고 그것보다고 순서대로 얘기하자 했는데 배운 것부터 말할게요. 우리 이거 무슨 함수다라고 했죠? 주기 함수다라고 했죠. 주기가 얼마? 주기가 2파이. 다음 이제 대칭성이 나오는데요. 대칭성. 자, 이 그래프는 일단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이 두 개가. 이 그래프를 요 파란색 여기 부분만 좀 봐보세요.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접으면 여기랑 땅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원점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점 대칭.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원점 대칭이란 말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어떤 거냐면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 기호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원점 대칭은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라는 이 표현이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꼭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이 내용을 알면 fx가 sin x라고 한다면 f-x는 어떻게 돼요? sin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자리에 그대로 뿅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자리에 sin x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sin x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인했을 때 사인을 쓰고 나서 여기에 부호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 음의 부호를 바깥으로 뺄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점 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오케이? 자, 그럼 얘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책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책에서 자 169페이지에 마이너스 x의 삼각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1번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라 나왔죠. 그쵸?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 의해서? 원점 대칭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연결을 다 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얘는요, 지금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점 대칭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 아닌가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 아닌가요? 그쵸?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 아닌가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점 대칭했을 때 원점 대칭은 되게 잘하는데 이러한 점 대칭이라면 좀 어려워해요. 자, 여러분 원점 대칭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이라고 했죠. 근데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 아닙니까? X는 0. X는 0이라는 그 직선으로 한 번 접어주고 그 다음 X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는 0이죠. Y는 0 그래프 방향으로 한 번 접어줘서 여기 그래프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 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 파이 컴마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이래. 자, 얘는 그러면 직선이 Y는 파이라는 거죠. Y는 파이, X는 파이. X는 파이로 한번 툭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0, Y는 0. 얘를 지금 요 파란색 이 부분을 요 점선으로 한번 턱 접어주고 그 다음에 Y는 0. 이 직선으로 한번 턱 접어주면 어때요? 일치하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점 대칭이긴 점 대칭인데 무슨 대칭이냐면 파이일 때 대칭됩니다. 그쵸? 2파이일 때도 어때요? 대칭되죠. 3파이일 때도 어때요? 대칭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n파이, 0 점대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단 n은 정수예요. 아시겠죠? n은 정수입니다. 자, 다음 지금 여기들은 이제 여기 말한 두 가지는 지금 뭐에 대한 얘기죠? 점대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점대칭. 근데요, 여러분 얘가 선생님이 직선은 여기 봐볼래요?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라는 이 녹색 직선으로 기준 잡아서 팡 접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일치하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을 빵 접어도 어때요? 협치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땅 접어도 어때요?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대칭성이 점에 대한 대칭성뿐만 있는 게 아니라 선대칭도 된다라는 거예요. 선대칭. 그 선대칭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2분의 지금 여기 나온 애들 봐보세요.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얘를 홀수로만 표현해야 되니까 2n 플러스 1파이 대칭이다. 오, 이거 봐봐. 여기를 지금 하나 안 썼네요. x는 2분의 2n 마이너스 1파이 대칭이다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를 2n-1이라고 쓰셔도 되고 2n 플러스 1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다 홀수를 의미하는 애들이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점대칭에 관한 성질도 있고 원점에 대한 대칭도 되고 점에 대한 대칭성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대칭은 조금만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가 녹색 선을 그은 녀석들을 한번 잘 봐보니까 이 녹색 선에서의 그 그래프의 y값들을 봐보니까 얘는 무슨 값? 이 그래프가 가장 크게 갖는 최대값일 때죠.
여기는 무슨 값?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최소값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때의 x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때의 x, 세타 값이죠. 세타 값에서 대칭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봤고, 사인 그래프는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은 그렇게 이해할 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해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대칭성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직접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나서 쌤이 대칭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선대칭도 있고 점대칭도 있다 그랬는데 하면서 직접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습득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책에서 바로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은 여기로 안 하고요. 바로 넘어가셔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이제 코사인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1번 봐봅시다. 1번.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지금 우리는 y는 사인 세타라고 배웠는데 여기가 사인 세타에다가 a를 곱한다 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사인 세타라는 그래프에다가 누굴 곱했어요? a를 곱했죠. 그러면 얘가 위아래로 a배만큼 지금 높이 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위아래로만 잡아 늘린 거니까 주기에는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위아래로 잡아 늘린 거니까. 근데 누구에는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치역.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것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치역이 변한다. 최대값, 최소값이 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최대는 얼마로? 원래 최대가 1이었는데 a를 곱해줬으니까 최대는 a로, 최소는 얼마로? 마이너스 a로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y는 사인 bx라고 한번 b세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사인 b세타. 좀 감이 안 오시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숫자 2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근데 x에 2가 곱해져 있잖아요. x에 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좀 감이 안 오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y는 x라는 그래프 다들 잘 그리잖아요. 그쵸? y는 x란 그래프는 자, 요렇게 나오는 거 다들 이해되십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값을 선생님이 x가 1이라면 여기도 y 값이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y는 2x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가 2분의 1일 때 1이란 값을 가져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x, 2x예요. 곱하기 2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그려야 되는 것을, 자, 이제 여기 윗부분만 딱 지우고 얘기할게요. 여기 윗부분을 싹 지우고 원래 하얀색만큼을 그려야 되는 것을 곱하기 2 해버리니까 y값은 똑같은 지점에 왔는데 그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1에서 2분의 1로 절반으로 줄어버렸죠. 그쵸? 다시 그러면 y는 3x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되는 지점이 얼마가 될까?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2를 곱해주니까 2분의 1배만큼 압축을 시킨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3 곱해져 있으면은 원래 있던 거에서 3분의 1배만큼 압축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b만큼 곱해져 있으면 b만큼 압축을 하겠다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요 1지점이 됐을 때 1이 된다 했는데 2를 곱하니까 여기가 2분의 1로 됐죠. 여기가 3분의 1로 됐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b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2파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b분의 1을 곱해가지고 b분의 2파이만큼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좌우로 되는 거를 결정해 버리는 애니까 위아래로는 영향을 전혀 안 줘요. 그럼 얘는 주기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은 주기가 원래 몇 파이랬죠? 2파이라 했죠. 근데 거기다가 몇 분의 1을 b분의 1을 곱해준 것만큼 해서 b분의 파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표현할 때 주기가 얼마야? 하면 주기 2요, 주기 3이요 이런 식으로 양수로 표현을 하고 주기가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2요 이런 식으로 표현은 안 해요. 알았죠? 주기는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길이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주기로 표현할 땐 여기를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각도에 어떤 숫자가 곱해질 때는 누구에만 영향을 준다? 주기에만 영향을 준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곱해진 녀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봤어요. 곱해진 녀석들에 대해서.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 봐보실까요? 세타에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이죠. 세타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4번. 얘는 어떻게 돼요? D를 좌변으로 옮겨주시면 Y-D라고 되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보실까요? Y는 sin 세타 플러스 C라는 녀석은 세타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해요. 움직인다 했잖아.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축이 변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얘를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하겠죠. 그쵸? 근데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했다 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래프를 갖다가 위로 표 올리겠죠. 그쵸? 역시 그래프를 그대로 잡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뭐 주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만 변하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변하게 되겠죠. 얼마만큼 더해줘야 돼요? 전부 다. D만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D,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D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떤 놈이 곱해져 있느냐 또는 어디에 누가 더하고 빼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른 기존에 배워왔던 그래프들보다 신경 쓸 게 좀 많아요. 신경 쓸 게.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하고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Y는 자 3 곱하기 sin 복합적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걸 그럼 깜빡했네요. 복합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제 복합이에요. 복합. Y는 A sin 여기를 뭐 B세타라 해볼까요? B세타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일단 얘가 A가 곱해져 있잖아요. 세타에. 사인에. 근데 세타에 또 B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또 C가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주기부터 한번 봐볼까요? 주기. 왜 주기부터 봐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인 앞에 A가 곱해져 있거나 식 밖에서 누군가 더해져 있으면 최대 최소가 변한다라는 사실 알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따져줘야 되잖아. 근데 주기는 오로지 세타 개수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는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파이에다가 몇을 나눠주시면 된다? 근데 절대값 씌워주자 했다는 거 잊지들 마시고요. 다음 두 번째.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최대값. 여러분 원래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땐 최대값 1이죠. 근데 여기는 A가 곱해져 있고 얘는 C가 더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산이 곱한 거랑 더한 거랑 어떤 게 연산이 더 먼저예요? 곱한 거죠. 그래서 1에다 A 곱하니까 A.
거기다가 c를 더하니까 최대값 a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최소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1에다 a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 근데 거기다가 c를 더해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책에서 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 그래프와 그 다음에 누군가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좀 재활용을 해야겠어요. 그림이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코사인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볼까요? 이거 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였죠. 그쵸? 다시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기를 또 똑같이 세타 축으로 잡을 거고요. 여기를 x축으로 잡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타가 0일 때 그럼 이 점이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때의 x값은 얼마죠? 1이죠. 세타가 0일 때 1이래요. 오호. 여기에서 출발을 하구만. 근데 이 점이 봐보세요. 이 세타가 90도가 됐을 때 이 점이 점점 해서 x값이 얼마가 됩니까? x값만 봅시다.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마일 때? 90도일 때.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30도, 45도, 60도, 즉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각각 맞는 애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파이. 자, 180도일 때를 또 봐볼게요. 자, 그럼 90도에서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x값이 이제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x값이 점점 작아져서 어디에 갑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어허, 여기가 됐을 때 x값이 마이너스 1이 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랬다가 180도를 넘어서 다시 270도까지를 보면 또 어떤 게 나와요? 270도. 여기에서 점이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x값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x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x값이 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또 이제 360도 2파이까지 한번 가보게 되면은 또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점이 이렇게 가니까 x값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합니까? 1에 도달한다라는 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것도 사인과 마찬가지로 360도를 지나게 되면은 또 지금 이 모양들이 자꾸 어떻게 될까요? 반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정의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필요 없어요. 세타가 어느 거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가 된다. 그리고 x값은 지가 아무리 커봐야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지가 아무리 작아봐야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치역의 범위가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누구랑 똑같아요? 사인하고 똑같죠? 다음 볼게요. 주기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 겁니다. 지금 요 그림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복붙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길이만 똑바로 재면 되겠죠. 길이가 얼마? 2파이. 그래서 주기도 2파이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좀 잠깐 봐볼게요.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0도에서 거꾸로 간다라고 해봅시다. 0도에서 거꾸로 가면은 이제 거꾸로 90도만큼 갔을 때 얼마가 나와요? x값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또 거기 90도에서 또
90도만큼 더 가버리면 x값이 더 작아지겠죠. 어디까지 갑니까? 마이너스 1까지. 이 그래프가 계속 여기서도 복붙이 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인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대칭성. 이 그래프는 무슨 축? Y축이죠.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나는 이제 그램을 이해시켜 주려고 세타축, X축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여기가 Y가 나올 거예요. Y는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원점 대칭의 그 수식적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쵸? Y축 대칭도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f-x는 fx라는 거예요. 오케이? f-x는 fx. 자, 그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를 코사인 x라고 한다면 f-x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신 넣어준 거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가 된다 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사인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뽑아서 앞에다 붙여준다 라고 했는데 코사인은 어땠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쵸?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그 여러분 책 몇 쪽이었죠? 160 몇 쪽이었죠? 169쪽 그 2번 마이너스 x의 상가함수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다 라는 것이 여기 y축 대칭에 의해서 나온 성질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라 했을 때 이 y축이라는 녀석은 실제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x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궁극적으로 선대칭에 관한 얘기예요. 선대칭. 근데 과연 얘만 있냐라는 거죠. 아니, 봐볼까요? 지금 이 선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에 대해서도 어때요? 대칭하죠. 이 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겠어요? 대칭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x는 자, n 파이 대칭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n 파이 할 때 이 n은 당연히 뭐겠어요? 정수가 되겠죠. 그쵸? 근데 아까 침에 우리가 사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선대칭 봐보니까 선대칭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때의 x값들이 바로 선대칭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선대칭 했으니까 점대칭도 해야겠죠. 얘도 점대칭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가만 봐보니까 그 점대칭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대칭.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y값은 다 0이죠, 여러분? x값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가 되겠네. 분모 2와 파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파이의 개수들이 전부 다 홀수죠. 그래서 얘도 2분의 2n-1 파이, 0 점대칭이다, 이런 대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어때요? 모양은 같죠? 모양은 같아요. 대신에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근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띡 끄집어 오면은 코사인하고 일치하겠네. 또는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띡 끄집어 와가지고 사인 그래프하고 일치시킬 수 있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뭐다? 평행 이동하면 서로 일치한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는 얼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라는 건데 잘 봐보실래요? 그냥 여기 봐볼게요. 빨간색 이 점의 좌표 얼마예요? x좌표만 봅시다. 여기죠. 근데 하얀색 우리 코사인 그래프에서 여기 좌표는 지금 얼마라 했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쵸?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코사인 그 세타가 있는데 얘가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해 주면 누가 나온다? 사인 세타가 나온다라는 걸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또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인 그래프를요. 여러분 얘는 지금 코사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사인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그래프 얘가 왼쪽으로 샥 움직였다 해봐요. 그러면 얘는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식에선 써야겠죠? 그게 누가 나온다?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코사인, 사인의 그래프 관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책 170페이지에서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 삼각함수라고 해서 지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4번 공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몇 번이냐? 1번에 관한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 그러면 봐보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은 평행이동에서 나오는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성질이 전부 다 어떨까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코사인에서도. 그래서 코사인도 이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힘들죠? 자, 탄젠트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탄젠트는 근데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프가 많이 토 나와요. 많이 개빡치고요. 빡침을 조금 가라앉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를 역시 세타로 표현을 할게요. 그때 탄젠트 값이 얼마 나오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점이 여기에 위치한다라는 것은 세타가 0이란 소리죠. 세타가 0. 그러면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예요. 근데 x 값이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근데 y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0,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 값이 증가할수록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값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갈수록 x 값은 자꾸 뭐 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그쵸? 근데 y 값은 자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90도일 때. 여러분, 우리 90도일 때 x 값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90도일 때는 우리가 탄젠트의 값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봐볼게요. 그냥 그럼 2분의 파이에서는 값을 안 가지니까 무슨 선이 등장해요? 점근선이란 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분모는 작아져요. 분자는 커져요. 분수들은요,
분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분수값 전체는 커지게 되겠죠. 또 분수값은요.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값이 커지는 거죠. 얘는 커지고 커지거네. 그러면 분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봐봐. 얘가 90도에 90도 아니야. 한 89.99999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값이 막 0.000000 해서 1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분의 y값은 1보다 살짝 작으니까 0.999999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소수점이 만약 똑같다라고 했을 때 서로 약분 팡팡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의 9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숫자가 엄청 커지잖아요. 수학 1에서 배웠던 내용들, 수학 2에서 배운 내용으로 하면 좀 무한데? 양의 방향으로 발산 뭐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를 넘었을 때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2분의 파이에서 90도에선 값을 안 가져요. 근데 이 점, 찌끔 여기 온 거. 여기에서는 어떨까요? x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y값은요? 그럼 부호가 어떠겠어요? 마이너스겠죠. 근데 숫자는 졸라 컸잖아요, 아까 여기선. 둘 다 양수 하니까 아까쯤에 9999999 나왔는데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9999999 나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네, 또 180도에서 세타가 180이 됐을 때 이 점에서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y값이 얼마입니까? 다시 0이 됐죠. 그러면 어디로 온다? 0으로 온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3, 4분 여기서 이제 3, 4분면 여기서 또 봐봅시다. 세타 값이 점점점 커지면 y 값이 마이너스, x 값도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부호는 다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x 값이 점점 또 0에 가까워져요. 근데 y 값은 점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분모는 또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분자는 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답니다. 부호 두 개를 턱 떼버리면은 분모는 0에 가까워지고 분자는 1에 가까워진다라는 여기에서의 개념이 또 등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부악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단 역시 또 여기에서 어때요? x값이 0이 돼버리니까 값을 못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하 270도에서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에선 당연히 또 어떨까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찌끔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여긴 또 부호가 x는 양수인데 y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 같겠죠. 근데 우리 아까 치면 여기 상황이 지금 얘잖아요.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또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이렇게 또 선생님 또 이렇게 되게 성의 없이 그린 이유는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x값이 또 1이 되고 y값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파이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아까 침에 썼던 0에서 기준 잡아서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0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간다라고 한다면 x값이 여기 4, 4분면이니까 x값은 양수인데 y값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분수의 값은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x값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y값도 어때요? 작아지긴 하는데 숫자로만 봤을 때는 0에서 1로 가고 있잖아요. 숫자로만 봤을 때, 부호 떼고 봤을 때. 그쵸? 그러니까 이거 점점 계속 무지막지하게 커지겠죠. 무지막지하게 숫자로만. 부호는 마이너스로 해주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아니면 이거예요. 아니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을 보던 360도 됐을 때 270도와 360도 그 사이니까 그래프 그냥 갖다 뜯어서 여기다 붙여도 되겠네 라는 생각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한번 봐보시게요. 모양이 어때요? 똑같네요. 얘도 무슨 함수다? 주기함수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천천히 이제 또 봐봅시다. 첫 번째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겠죠. 뭐든 실수하면 안 돼요. 못 넣는 애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0으로 만든 애들, 분모를 0으로 만들었던 애들. 근데 걔들을 봐보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오, 이게 뭐야? 그렇죠. 점근선일 때는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x는 2분의 n-2n-1파이인 모든 실수. 그럼 어때요?
x의 개수가 파이의 개수가 2분의 홀수인 꼴들은 절대로 안 되구나라는 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은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쵸. y값이 우리가 이제 측정 불가할 정도로도 완전 크게 나오니까 모든 실수라는 얘기를 써도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주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주기는 선생님이 한 모양이 완성됐을 때 그 모양의 그 x값의 길이를 보라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잖아요. 얼마? 파이. 오. 사인 코사인하고 좀 다르죠. 주기에서 이제 변화가 여기 지금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대칭성을 먼저 봐야 되는데 대칭성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웠던 거 점근선. 점근선은 누구예요? 그렇죠. 점근선은 정의역이 될 수 없는 녀석들이 점근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2n-1 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5번 대칭성. 얘는 절대 선대칭이 될 수가 없겠죠. 아무 데다 선을 그어봐요.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서 똑같이 나오는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누군데요? 원점 대칭 돼요? 안 돼요? 아니 원점 대칭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점 대칭들도 있잖아요. 0, 파이, 2파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일단은 원점 대칭이다 했으니까 우리 아까 봐보세요. 원점 대칭은 f-x는 마이너스 fx라고 얘기했죠. 즉 얘도 뭐가 있냐면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면은 사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성질이.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169페이지에서 그 마이너스 x에 대한 그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 세 가지 내용은 끝이 났어요. 됐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점대칭이 원점 대칭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돼요, 지금? 여기 파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파이도 당연 되겠죠. 그래서 얘는 n파이, 0 점대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점대칭들의 특징은 뭐냐면 치역으로 얘기했을 때 치역의 한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그래프의 모양에서 우리가 좀 본다고 한다면 x값들이 다 y값들이 전부 얼마일 때? 0일 때 우리는 그 점 대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탄젠트뿐만이 아니라 삼각함수도 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고요.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면 A배 잡아 늘린다 해서 치역을 설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를 곱한다. 주기에는 영향을 받아요. 주기.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봐볼까요? 탄젠트 2세타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원래 주기가 얼마입니까? 원래 주기? 파이라고 했죠. 근데 몇이 곱해져 있죠? 2. 그럼 그럼의 역수로 해줘서 주기가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각도의 선생님이 누군가 곱해져 있다는 것은 이놈의 역수배만큼 압축을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모든 함수에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여기에 있는 거 평행이동에 대한 것들은 어떤 그래프들 다 성립하잖아요. 그쵸? 다 모든 그래프에서 다 적용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힘들었던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 걸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마무리 하나 짓겠습니다. 뭐를 마무리 지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예전에 많이 봤을 거예요. 1학년 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에 절대값 씌워주면 진짜 힘들어 했잖아요. 그쵸? 그래프에 절대값 씌워주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했는데 이거 하나 알아놓으세요. 어떤 그래프든 간에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y값이 무조건 양수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프가 나와 있어. 일단 탄젠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되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의 역할은 양수합니다. 다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축보다 밑에 있는 음수값을 갖는 애들만 갖다가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시켜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y는 sin x 해주고 여기에 절대값 띡 씌워져 있으면 원래 sin x의 그래프는 0에서 시작해서 물결 모양이잖아요. 근데 식저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요 x축보다 밑에 있는 애들만 전부 다 무슨 축 대칭 시키자? 그렇죠. x축 대칭 시키면 된다. 그러면 이 절대값에는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변합니까? 주기가 변하겠죠. 또 누가 변합니까? 최소값이 변하겠죠. 주기는 원래는 2파이였는데 이제 몇으로 바뀌어버리고 절반인 파이로 바뀌어버리고 최대값은 안 변하는데 최소값이 누구로 된다? 0으로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값, 우리가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지면 x축 밑에 있는 애들을 x축 대칭시킨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그냥 보너스로 얻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